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문학비책 제4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집방석 내지 마라 외에 시조 3편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의 작품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102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방석 내지 마라. 자, 가보죠. 자, 집방석 내지 마라. 집방석 세모칸 쳐볼까요? 낙엽엔들 못 앉으랴. 지프로 만든 방석을 내지 마. 낙엽에 못 앉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솔불 켜지 마세요. 어제 진달 도다 온다. 자, 지금 세모칸 친 것들과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죠? 자, 세모칸 친 것은 뭘까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들. 하지만 낙엽과 다른요? 자연적인 것이요. 자, 이런 것들. 아이야, 박주산채 일망정. 박주산채. 자, 값싼 술과 박한 술과 안주 없다 말고 내어라. 막걸리와 산나물로 없다고 하지 말고 내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박주산채라는 의미 잘 기억해 두세요. 값싼 술과 안주를 안주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라고 말하면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런 무라일체 안빈낙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조입니다. 전원에 남은 흥을. 자, 전원에 남은 흥을, 전원을 즐기다가 남은 흥을 전나기에 모두 싣고, 전나기 다리를 저는 나기에 모두 싣고. 이 전나기는요 작가의 분신입니다. 자, 작가의 분신. 가난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죠. 계산 니근 길로, 계곡 긴 산에 익숙한 길로 흥치며 돌아와서, 흥겨하면서 돌아와서, 아야 금서를 다스려라. 검은고하고 책을 준비해라. 남은 해를 보내니라. 나는 그곳으로 금서로 남은 해를 보내겠다. 남은 해라. 여기서 중의법인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루 중에 남은 시간. 두 번째는요, 남은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생애를 책과 검은고로 보내겠다. 전원 속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빈낙도, 자연 속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라는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시조를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서검을 못 이루고. 서검, 이제 착각할, 그러니까 문과 무, 다시 말하면 문무를 의미하는데 벼슬을 의미하는 거예요. 벼슬자리. 벼슬을 못 이루고,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 입신양명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대유법이에요.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했어요. 쓸데없는 몸이 돼야. 자신의 인생을 평가해서 쓸데없는 몸이 됐다, 쓰잘데기가 없는 몸이 됐다 이 소리죠. 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회한이죠. 50춘광을 해옴 없이 지내 연저. 업적 없이 지냈구나. 두어라. 어느 이곳 청산이야. 나를 깰 줄이, 나를 꺼릴 줄이 있으랴. 꺼려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죠. 있겠느냐. 꺼리겠다, 꺼리지 않겠다. 꺼리지 않겠다. 서류적인 표현이죠. 소리죠.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서검. 요 서검 세모칸으로 바꿀게요. 서검 세모칸.
자, 그러면 서검과 청사는 어떤 대조를 이루는 소재다라는 거죠. 자, 이 청산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화자의 회한을 해소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존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세 번째 시조 서검을 못 이루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입신양명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그 회한의 태도를 자인의 귀의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조네요. 자, 매암이 맵다 울고. 자, 가보죠. 매미가 맵다 울고 쓰르람이. 자, 쓰르람이 쓰다 우니 니은으로 묶고요. 이게 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죠.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 산채를 맺다는가 박주를 쓰다는가. 자, 이 매미와 쓰르라미가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미하고 쓰르라미가 상징하는 사람들은요, 새 속에 묻힌 사람들이는 거죠. 새 속에 묻힌 사람들, 즉 속세에 사는 사람들이요.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나무를 맵다는가 박주를 갑산수를 쓰다는 거냐. 우리는 초야에 묻혀 있어. 초야. 자연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매미와 쓰르라미와 대조가 되는 사람들. 속세에 묻혀 살지 않는 자연 속에 사는 자연인들. 그 초야에 묻혔으니 맵고 쓴 줄 몰래라 모르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적인 일에 얽매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다? 대조적이다. 다르다 이 소리죠.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한가로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조 4편 공부했는데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작품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조, 가시조. 갈래는 평시조이면서 단시조이고요. 성격은 풍류적, 전원적. 주제는 산촌 생활에서의 안빈낙도. 특징은 생활 소재를 대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전원에 남은 흥을 두 번째 시조인데요. 역시 평시조이면서 단시조이고요. 성격은 풍류적, 전원적. 주제는 전원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풍류. 특징은 중의법을 통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뭐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조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공통점이 이 네 편의 시조의 공통점이 뭐냐? 자연을 플러스 공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서검을 못 이루고. 자, 갈래는 평시조, 단시조. 성격은 자연 귀의적. 주제는 자연에 귀의하려는 마음이다. 특징은 시의 대조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서검과 청산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매암이 맵다 울고. 갈래 평시조, 단시조. 성격 한정과. 주제는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로운 삶. 한정가라는 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완상하며 그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한 시다 이런 거죠. 특징은 언어 유희를 통한 현실 풍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등급 노트 가해시 집방석 내지 마라에서는 인공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소, 집방석과 솔불은 세목한 낙엽과 다른 동그라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요. 자,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요, 자연과 인간이 합일되는 주객일체의 모습, 물화일체, 물심 이르다 똑같은 말이죠. 자, 전원에 남은 흥을 정리해보시면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자연 속에서 실컷 풍류를 즐기다가 검은고와 서책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화자의 한가하고 여유로운 모습. 표현상의 특징 중의법, 남은 해를 하루 중에 남은 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남은 생애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의 시조는 화자의 정서 및 태도는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좌절한 그 지식인이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보이며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입신양명을 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공간이 어디다? 자연이다라는 거죠. 시의 대조적인 의미, 서검과
청산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서검은 유교적 입신양명, 청산은 자연애로의 귀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함이 맵다 울고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언어 유의가 드러난다. 매미는 맵다, 쓰르라미 쓰다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했다. 시어의 대조적인 의미. 매미, 쓰르라미는 세속적인 일에 얽매인 사람들,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초에 묻혀서 안문지족하는 사람들의 대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요 시조 4편을 다 배웠습니다.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